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산업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시놉시스 코리아의 김동훈입니다. 소프트플로우와 시놉시스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주요국에 강화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을 소개하고 그 지침에 대응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플로우의 소범석 대표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플로우 소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두 번째를 담당하신 담당자분께서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부득이하게 처음 발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소프트플로어라는 회사에 대해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줄 수도 있으실까요? 네. 저희 소프트플로우는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와 산업 제어 시스템을 위한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검출하는 시험 자동화 기술하고 그리고 IoT 보안 플랫폼 기술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된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은 발표 후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설문조사를 제출해 주신 선착순 60분께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는 팝업 창은 채팅창에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산업병 대응 전략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소병수 대표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시험 방향, 취약점 테스트, S방, 버진 테스트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화두가 되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시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개요하고 현황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한 테스트 방법과 대응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개요인데요.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사이버 보건력 법안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나 통신, 자동차 선박 등 이 다양한 시장의 국제 표준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나 이 사이버 보건력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본래 있었던 개념들이 이번 법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그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자체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운영이나 이 서비스 단계에서 또 이제 폐기되기까지의 모든 생명주기에서 보안이 그리고 이제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하도록 이제 발전되고 있는 거죠. 사이버 보건력 법안이 내용을 이제 큰 틀에서 좀 들여다보면요. 이제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악용 소지가 있는 이 제품의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 구성 요소를 문서화해서 안전한 업데이트를 이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이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 단가가 이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만 재정적인 부담을 좀 떠안고 정작 어떤 해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배경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대상으로 공격했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사회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가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 피해가 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이제 일반 시민에게까지 이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 공급망 보안이 중요해지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통합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배포되고 이 운영되는 인프라 자체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 자체도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조직의 45%가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이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번의 보안 사고가 있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2021년 미국의 솔라인즈나 로고포지에 같은 사태에서도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공급망 보안 관련 행정명령이 2021년 5월에 이제 발표되었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프레임워크 그리고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이 공급망에 포함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운영되면서 이제 폐기되기까지의 모든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미국 연방부처와 IT 공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표준 및 가이드를 만들도록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개선하도록 하면서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또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이제 요구사항도 여기에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었고요. 이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니스트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이 세부 지침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각 산업 도메인이나 이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보안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급망 보안 관련 행정명령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공급망 보안과 연관된 추가 법안들이 이제 발표되고 통과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국토안보부로 납품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보안 관련 증명과 보고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관련 증명은 제품에 대한 취약점이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보고는 제품에서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이나 결함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해당 취약점이나 결함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사회를 강타한 기존 사이버 보안에 의한 대응하고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토안보부로 납품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 검사가 더 견고한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보안 요구 사항이 이제 다른 산업 현장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도 또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법인데요. 오픈소스 보안법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제 보시면 연방 정부에서 안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오픈소스도 당연히 보안 취약점과 같은 보안 위험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의 감독 기능과 관련 지침을 이제 발행해서 관리를 이제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과 이제 기반시설 보안청이라는 이제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보안이나 품질 지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안전한 오픈소스를 선택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오픈소스의 취약점도 쉽게 파악하고 개선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법안을 두고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냐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자는 측면과 이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연방 정부의 큰 지원이 뒷받침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산업에 반영되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이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보안 관련 행정명령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뒤를 잇는 정책이나 지침들이 이제 또 함께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이제 공급망 보안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나서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인 이제 S밤과 S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 최소 요소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테스트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급망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각종 이제 지침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S밤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수 항목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7개 항목이 있는데 이제 공급자, 컴포넌트 이름, 컴포넌트 버전, 그다음에 고유 식별자, 의존 관계, 그다음에 S밤 생성자, 이 타임 스탬프를 반드시 이제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이제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생성해서 소비자에게 이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인 이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명세서에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배포되어 운영되는 이 모든 단계에 필요한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이제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의 연결 관계와 이 취약점과 같은 이 보안 정보를 또 S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패치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취약점이 이제 존재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이제 로그4j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로그4쉘에 대한 패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 로그4j를 사용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대응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4j가 우리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이 되었다면 어떤 버전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를 이제 빠르게 식별하는 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S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점과 이 위협을 추적하여 제거하는 것이 이제 더 S밤을 통해서 쉬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 수반되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긴 할 텐데요. 그래도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이나 이제 위험 관련 정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될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건 이 소프트웨어 명세서의 데이터 형식인데요. SPDX와 CycloneDX가 사실상 이제 표준처럼 현재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밤의 이제 필수 항목에는 이제 아직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취약점과 같은 보안 정보가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재 보안 정보도 같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이 데이터 형식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SPDX는 이제 필수 항목 이외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된 정보, 그리고 보안 정보도 이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에서는 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는 것과 이제 오픈소스 의무사항을 또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최저 기준 가이드인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시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제 익숙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이제 위협 분석을 통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제 보안 설계를 하는 이제 위협 모델링을 시작으로 해서 소스코드 레벨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정적 분석 활동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퍼징 테스트나 동적 보안 시험을 통해서 취약점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동적 분석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S밤을 생성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탐지해서 제거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시험 방법론이나 시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그 점검 방법 등이 이제 포함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이제 행정명령의 산출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과 이제 보시는 게 지침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부처나 연구 기관별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이제 산출물이나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건 이 FDA의 Cyber Security Medical Device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테스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또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참고할 수 있는 또 가이드를 발표했고요. 문서를 보시면 이제 조직이 이제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공급망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방안을 이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이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발표한 Securing the Software Supply Chain의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실제로도 조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공급망 보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산업 시장에서의 국제 표준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인 IS 26261을 바탕으로 OEM과 협력사의 협업을 통해서 이 기능 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또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검증과 확인을 위한 이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검증과 확인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정적 분석과 뭐 순위핏 분석을 포함한 이제 오픈 소스 분석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상으로 퍼징 테스트를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ISO SA 21434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ISO 26262의 기능 안전을 위해서 시큐리티를 위한 활동 일부 이제 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안 위험 평가라든지 오픈 소스에 대한 보안 관리와 어떤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전자 제어 장치의 취약점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제거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이제 더 필요한 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최저 기준으로 요구하는 이제 내용들이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 분야인데요. 이제 과거에도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의 눈높이와 그다음에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이 속도 면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차이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공급망 보안이 이제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2022년 3월에 이제 미국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이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 사이버 헬스케어 보호 및 혁신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설계 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식품의약품청에 대한 시판전 제출물에서의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기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제 증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이제 SBAM이죠.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끝으로 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이제 반드시 공개하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의료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다면 이제 그 취약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사고 내용을 이제 FDA 홈페이지에 이제 보고해서 지금도 이제 공개는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법안 이전부터도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인 이 보안 시험 평가와 이 세이프티 관점의 검증 활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이제 자동차 시장과 이제 유사하게 SBAM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보안 시험과 관련된 이제 세이프티 관점에 했었던 여러 활동들을 또 이제 시큐리티 관점에서 이제 해야 하는 이제 활동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이제 훨씬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방시장과 통신 분야에서도 공급망 보안 관련된 이제 테스트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국방 분야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서 이 신뢰성 시험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이제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제 국방에서는 이제 신뢰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시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안성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보안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곧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국제 표준과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점에서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 정적 분석과 이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다음에 이제 퍼징 테스트를 위한 이제 퍼징 테스트를 통한 이제 보안 시험들로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요. 먼저 커버리티를 통한 정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제 커버리티는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나 코딩 규칙의 준수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입니다. 정적 분석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이 소스 코드의 실행 가능한 모든 이제 경로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스 코드의 실행 가능한 모든 경로를 분석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이제 취약점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시장별로 준수해야 하는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 코딩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고요. 이 정적 분석은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사용하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보안 시험 기술이고, 아마 많이 접해보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이 정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커버리티는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검출하고, 그 다음에 미스라나 오토사 코딩 규칙과 같은 이 코딩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품질 관점의 어떤 품질 매트릭을 분석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혹은 테스터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고요. 커버리티의 가장 큰 특장점을 좀 바라보면 이제 대량의 혹은 이제 참조 관계가 아주 복잡한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도 이제 오탑률이 굉장히 적은 이제 분석 정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할 때 뭐 취약점인 이 시큐리티 관점의 취약점하고 이제 세이프티 관점의 이제 품질 결함들도 같이 보고, 신뢰성 관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이제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결함이나 문제들을 코드 레벨에서 분석해서 이제 찾아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고요. 또 커버리티는 이 코딩 규칙과 그리고 취약점 그리고 품질 매트릭을 이제 커버리티 도구로 하나로 이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 분석을 하실 때 이제 다양한 도구 없이 이 커버리티 하나로 정적 분석에 대한 시험 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개발 언어의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언어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소프트웨어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IT 분야에서만 이 스크립트 언어들이 사용되었었는데, 지금은 뭐 국방이나 자동차 같은 이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 속으로도 이 스크립트 언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 개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제 복잡한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에도 다양한 개발 언어를 이제 동시에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언어의 제약 없이 전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개발 환경과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특정한 이 산업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요. 네, 커버리티의 정적 분석 결과 화면을 좀 캡처해서 넣어봤는데요. 정적 분석 결과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을 조금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로컬 PC에서도 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제 IDE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영향 분석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플러그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 결과를 이제 쉽게 확인하고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어서 회사 업무에서 필요하신 리포트를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자동차 분야의 어떤 현대자동차 리포트라든지 뭐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리포트,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리포트나 뭐 서트 리포트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버리티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넣어봤는데요. 이제 커버리티는 소스 코드 취약점과 이 코딩 규칙을 분석하는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커버리티는 뭐 다양한 기능과 특징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장 큰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오탐률이 이제 적은 고도화된 분석 엔진과 이제 20여 개가 넘는 이제 개발 언어에 대한 취약점과 코딩 규칙을 이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이제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오픈 소스와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부분을 고려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먼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이제 의무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어떠한 오픈 소스를 이제 선택할지, 그러니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취약점하고 이제 품질 관점의 이슈인데요. 우리가 그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오픈 소스가 포함하고 있는 취약점도 이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의 취약점이나 이 품질 결함도 이제 체크해 보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주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도 이제 당연히 중대한 결함이나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또 이를 악용하는 공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널리 알려진 이제 오픈 소스도 이제 확인해 보면 실제 이제 3-4명의 개발자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해서 이제 배포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은 규모의 혹은 이제 정량적인 품질 검사라든지 보안 관점의 시험 없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보안 관점에서 혹은 이제 품질 관점에서 이 오픈 소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도 되는지 이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S방과 관련된 내용은 워낙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이 왜 제거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장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서 이제 정보 보안 보증을 좀 낮추고 이제 이를 이제 이 틈을 타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공격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품질이나 보안 관점의 그 테스팅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도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혹은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안전과 이제 세큐리티와 이제 세이프티 관점에서 이제 선택하는 과정 어떻게 평가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작년 10월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북한 해킹 그룹이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하도록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도하고 이 오픈 소스에 숨겨져 있는 취약점이랑 이제 미리 심어둔 이제 악성 코드를 악용해서 공격하는 사례가 실제로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작년이라든지 올해 이제 오픈 소스를 악용하거나 혹은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공개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번의 뭐 사고라든지 이제 보안 이제 해킹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바라보실 때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반드시 케어해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블랙덕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X밤을 생성하는 이제 자동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중인 이 소프트웨어나 개발된 제품의 바이너리 파일을 분석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이제 생성하는데요. 이때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오픈 소스와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된 코드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식별하고 이 소프트웨어 전체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이제 명세서로 이제 작성해 줍니다. 이때 그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분석하는 기술을 함께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레벨의 바이너리 레벨이나 혹은 펌웨어에 존재하는 오픈 소스 취약점까지도 이제 분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펌웨어 레벨이나 아예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연구라든지 여러 이제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뭐 욕토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빌드하는 단계에서 빌드 옵션에 따라서 이 라이브러리 구성이 변경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구성 요소를 이제 분석할 때 이 사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검출해내는 게 이제 쉽지 않고 좀 까다로워지게 되는데요. 블랙덕은 의존성 분석이나 이제 스니핑 분석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이제 이런 구성 요소까지도 분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코드 분석하고 바이너리 분석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요. 가장 큰 차별화 부분은 이제 시놉시스의 블랙덕 연구센터에서 이 오픈소스 취약점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스트에서 제공하는 MVD에서 제공하는 취약점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취약점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보다 이제 빠른 취약점 대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견된 취약점을 이제 개선해서 완화하는 방안도 보시는 것처럼 도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참고해서 취약점을 이제 개선해 나갈 수도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덕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강화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가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구성 요소 명세서인 S반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취약점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활동이 또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퍼징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려진 취약점하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알려진 취약점은 니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이 MVD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CV 취약점은 소스코드 스캔이라든지 동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알려진 취약점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이제 테스팅 기법이 지금 말씀드릴 이제 퍼징 테스트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들도 이제 해킹 공격을 위해서 먼저 이 퍼징 테스트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서 이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안 취약점을 검출하는 관점에서 소스코드에 접근이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커버릿이나 블랙덕 같은 이제 분석 기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검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이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너리 파일 자체를 분석해서 거기에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혹은 이제 완전 제품화된 시중에 있는 제품을 이제 가져다가 이 제품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입력이나 공격을 해보고 어떠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취약점이 유발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퍼징 기법의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퍼징 테스트 하는 것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퍼징 테스트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이제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해커들이 취약점을 찾을 때 이제 시중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이제 악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시스템 테스트나 혹은 이제 뭐 단위 테스트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혹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취약점을 우리가 이제 앞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앞 단계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취약점이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용도로도 이러한 퍼징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강건성 테스트를 위해서도 이제 퍼징 테스트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퍼징 테스트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퍼징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퍼징 테스트는 처음엔 이제 랜덤 테스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랜덤하게 생성된 이제 어떤 입력값이나 테스트 케이스를
시험 대상에 입력을 하고 이때 시스템이 어떠한 오동작이나 이제 결함이 발생되는지를 이제 랜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확인을 했었고, 실제 예전에는 이 랜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취약점이라든지 결함들을 이제 랜덤 테스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안전과 이제 보안 관점에서 이제 사고를 예방하고 취약점을 이제 잘 찾아내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팅 기법들이 개발 단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랜덤 테스트를 통해서 생성된 이 테스트 케이스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퍼징 테스트가 어떻게 해서 발전이 왔냐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동작이나 이제 서비스 거부 같은 이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기법들이 많이 이제 발전해서 왔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퍼징 기법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이제 방법이고요. 퍼징 테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통신을 통해서 시험 대상으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대상이 이제 어떤 결함이라든지 오동작이 있지는 않은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제 테스터들이 우리가 기존의 제품에서 알지 못했던 취약점이나 결함이나 어떤 문제들을 이제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입력값이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갔을 때 우리 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유발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퍼징 테스트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펜직스도 무작위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취약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이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고 이 테스트 케이스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시험 대상으로 이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대상이 어떠하게 반응을 하는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이제 테스터에게 알려주는 이제 시험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퍼징 테스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취약점을 유발하는 이제 고도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점차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발전해가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뭐 역량이라든지 여러 이제 고도화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취약점을 반대로 유발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덤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는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징 테스팅 도구는 이제 취약점을 잘 유발하는 이제 고도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취약점이 유발이 되었다면 이제 어떠한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입력되었을 때 이제 취약점이 유발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인데, 이제 어떠한 입력이 이제 들어왔을 때 시스템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오동작이 유발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재시험을 바로 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디펜직스로 이 퍼징 테스트를 한다면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엔지니어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제 퍼징 테스팅 도구인 이제 디펜직스하고 이제 시험 대상이 되는 이제 타겟 시스템에 네트워크 연결 설정 정도만 해주면 이제 퍼징 테스트를 바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펜직스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고도화된 테스트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 이에 대한 이제 정확한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이 가져야 되는 부담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펜직스와 이제 퍼징 테스트를 좀 정리하면 이제 디펜직스는 퍼징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고요. 이제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그 시험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뭐 다양한 뭐 산업 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의료, 통신과 같은 이제 다양한 산업 시장에서 이제 디펜직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IEC 62443의 이 ISA 시큐어 인증을 위한 이 통신 강건성 테스트 도구로도 이제 디펜직스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결론인데요. 오늘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이제 보안 강화를 위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커버리티와 블랙덕 디펜시스와 같은 이제 자동화 도구 이제 솔루션이죠. 대응 솔루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그 시장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 시장별로 이제 보안에 대한 뭐 준비 상태와 대응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이슈로 이제 좀 혼란스럽거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뭐 개발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테스팅 담당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연구기관들이나 이제 관련 부처에서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과 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나 뭐 실증 지원 그리고 이제 인증제도 마련과 같은 다양한 이제 지원 등의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좀 큰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중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 일부를 선정해서 저희가 소변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개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무엇에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무원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무원 보안과 관련된 이제 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이제 보안인지 좀 분야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말씀드렸던 정적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테스트 방법이고 각 산업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도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우리가 뭐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정적 분석 활동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 정적 분석을 적용하실 때에는 이제 뭐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 표준이라든지 뭐 요구 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제 적용해야 하는 뭐 예를 들면 코딩 규칙에 대한 이제 각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취약점 목록들이 이제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테일러링 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테스트를 이제 요구하는 뭐 기관이라든지 이제 고객과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테일러링 과정과 이제 시험을 실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SBAM이나 이제 오픈소스 사용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관점에서 이제 오픈소스나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생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오픈소스를 미리 이제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픈소스들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무사항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무사항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사용이 된 오픈소스를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변경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들도 잘 챙겨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실제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할 오픈소스 목록을 미리 이제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는 이제 구현이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도 실제 오픈소스가 추가로 또 사용이 될 거예요. 이때는 이제 사용되는 오픈소스를 잘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오픈소스가 잘 사용이 돼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다음 단계로 넘어온다면 이제 이때 실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한 전체 오픈소스 목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제 구성 이제 요소를 이제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픈 소스의 어떤 의무 사항도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취약점이라든지 품질 관점의 이제 결함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오픈 소스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이제 결함을 이제 확인해서 이걸 이 오픈 소스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 오픈 소스에 존재하고 있는 취약점이나 이제 결함을 이제 완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실 겁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픈 소스 그러니까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된 라이브러리를 바꾸거나 이제 설계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계획을 잘 해서 이러한 구성에 대한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지만 아마 그 여러 가지 고생을 이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고객사에서 실제 이제 오픈 소스를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인지 실제 파악을 안 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고요. 실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많이 좀 인식을 못 하시는 고객사들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쪽으로 한번 요청을 주신다면은 전제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는 방안도 좀 권유 드리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선착순 60분께는 저희가 추후에 개별로 경품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대표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발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뒤이어서 그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보안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아마 추가적인 그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우주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프트폴러와 시놉시스가 마련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한 산업변 대응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